항쟁위기 관차 11월호 전쟁계엄 중 정치와 문화. 전쟁계엄과 한국전. 한국은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한 해 동안 미한 합동군사연습을 60여 차례 200일 이상 전개했고 미 핵전략 폭격기는 22차례나 코리아 반도 상공에 출몰했다. 2024년 1, 2월에만 미한 합동연습은 13회 48일간 감행됐다. 1월 30일 연합훈련 협조회의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계획된 미한 합동군사연습만 최소 130여 차례다. 3월 4일부터 14일 프리덤실드를 포함한 3월 한 달간 연합공중강습연습, 연합전술실사격연습, 대대급 연합공중연습 등 총 48회 야외기동연습이 전개됐고 8월 19일부터 29일까지 을지 프리덤실드 합동군사연습 기간 연합야외기동연습, 48회 여단급 연합연습 17회로 예년보다 크게 증가했다. 10월 들어 윤석열 정부는 국지전을 심각하게 도발하면서 한국전 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공개된 것만 10월 3일, 9일, 10일 평양상공에 대북전단을 매단 남측 무인기가 출몰했다. 한 군부 측은 전략정보호성 미명하의 사실 미확인 입장이지만 무인기가 10월 1일 국군이날 행사에 공개된 무인기와 일치한다는 점 등을 들어 남측이 불법적이며 침략적으로 무인기를 침투시킨 사실을 폭로하고 있다. 10월 15일에는 조선이 미국 측에 전화통지문을 발송한 뒤 공개적으로 진행한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를 겨냥해 한국군이 북측으로 K4 고속유탄기관총 K6 중기관총을 각각 수십 발씩 발사했다. 폭파 작업에 따른 우리 군의 피해는 없었음에도 대응 의지 전달을 위해 사격했다고 함으로써 명백한 침략 도발임을 숨기지 않았다. 10월 17일 한 육군 1군단은 동해 표적지에 130mm 로켓탄 천무 실사격 연습을 실시했다. 이 사격은 9.19 남북군사 합의로 금지됐던 군사분계선 이남 5km 안에서 이뤄졌다. 윤석열 정부의 국지전 도발은 계엄 발포를 위한 수순이다. 윤석열은 문재인 정권 당시 계엄령문건 작성에 기무사령부가 해체되고 안보지원사령부가 신설된 것을 다시 방첩사령부로 바꾸며 파쇼적 기능을 강화했고 경호처장의 경찰 군사통제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경호처 시행령을 개정했다. 2024년 8월 김용현 경호처장은 방첩사 수도방위사 특전사사령관을 경호처 공관으로 불러들이고 이상민 행정안 전 장관은 방첩사에 방문해 충암고 출신들과 따로 자리를 가지면서 정계 군부내 윤석열 사조직 충암파가 조작된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윤석열이 8월 15일, 19일 반국가 세력을 강변하고 8월 29일 또 반국가 세력을 언급한 뒤 8월 30일 극우 파쇼당을 제외하고 가장 오른쪽의 민주당 측 전 대통령 가족집과 가장 왼쪽의 민중민주당을 동시에 압수수색한 것은 계엄 선포의 결정적 징후다. 윤석열이 국지전과 계엄을 준비하는 이유는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다. 윤건희 대장동 비리, 도이치모터스 3부 토건 등 주가 조작,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종점 이전, 대통령실 관저 이전 비리 등의 이권 탈취, 세상병건, 마약 카르텔 등 권력 남용 외압에 더해 하반기 본격적으로 폭로된 명태균 게이트, 공천 개입 등의 문제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김건희는 박근혜 권력 당시 비선 실세로 행세하다 대법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을 능가하는 윤석열 정부의 비선 실세며 윤석열은 검사 시절 박근혜 공천 개입건에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윤석열은 10%대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타도가 임박한 최악의 상황을 전쟁계엄으로 벗어나려고 한다. 2024년 1월 1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을 선언했다. 전쟁계엄 친위 쿠데타가 시행되면 한국전이 발발하며 이는 동아시아전 서태평양전으로 확대된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다. 윤석열이 미제국주의의 파시스트 꼭두각시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